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기업 이지CQ의 정경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오후에 많이들 안 계신데 오늘은 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네요.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끝까지 이 행사 계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경품도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편의상 지금부터는 이제 ISMS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한마음 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마무리할 때 정확히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럼 간단히 ISM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맘때 ISMS-P가 탄생을 했고요. ISMS와 PIMS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처음으로 ISMS-P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만으로 2살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많이들 헷갈리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ISMS와 P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ISMS와 ISMS-P 차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보통 판단 기준을 잡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의무냐 의무가 아니냐로 판단하시는 게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ISMS-P가 아닌 ISMS에서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거든요. 인증 심사 대상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통장목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뎁스의 상세 통장목에는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SMS도 개인정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법적 준거성 검토 범위에 개보법, 정보통신망법, 기타 특별법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준수 정도, 준거성을 따지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각 기관의 그 정보보호 정책 이 부분도 ISMS 인증을 취득할 때 중요한 인증 심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이 궁금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ISMS 잘하고 싶으시죠? 여기 ISMS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준비하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5년 동안 ISMS 컨설팅만 130건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득도를 했습니다. 거의 득도를 했는데 이거를 천기누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을 잡으신 거고요. 5분만 제가 딱 정확한 부분을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MS를 누가 하나요? 정보보호 팀이 하나요? CISO가 하나요?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나요?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하나요?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고 다만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팀워크가 딱 맞아야 아름다운 ISMS가 탄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력한 의지의 지휘관인 CEO, 대표자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ISMS든 ISMS-P든 인증의 성패는 사실상 대표에게 달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비즈니스 위험임을 인식하시고
그 보안 투자에 인색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지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ISMS의 성공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정보보호 담당자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기술 관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바싹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실무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히어로라고 해놨습니다. 슈퍼맨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할 때 슈퍼맨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IT 담당자 분들 그리고 IT 아웃소싱 하는 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보보호 컨설팅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갈 때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뭐 부자들 그리고 또 뭔가 모험가들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셀파입니다. 셀파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려주죠. 그게 컨설턴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컨설턴트는 심사원이 아니에요. 심사원이 아니고 가서 고객한테 무조건 맞춰줘서도 안 되고 또 잔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쉬운 건 쉽게 짚어주고 중요한 건 똑부러지게 알려줘야 인증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ISMS는 팀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최근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사회공학적인 부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팀플이라는 얘기는 많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의 역량을 미루는 것보다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증을 방해하는 허들 넘기. 무엇이 ISMS를 어렵게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돈, 인증 심사 수수료 매년 들어가죠. 컨설팅 비용도 매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컨설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는데 매일 자동차를 렌트하면은 그게 비용 효율적인가요? 어차피 ISMS는 맨날 해야 되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매일같이 정보보호 담당자와 IT 운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심지어는 전사적으로 공감을 얻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일인데 컨설팅에게 모든 곡간키를 주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컨설팅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자문을 얻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 방법은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사실 없어요. ISMS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슈퍼맨, 히어로라고 그랬잖아요. 히어로를 어디서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길러낼 수 있어요. 정보보호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좀 더 그 책임감 있는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인재를 발굴해서 컨설팅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내재화시켜라. 이게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방법이고요. 시스템, 보안 장비나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가격 비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해외 직구도 하시고 많이 하시죠? 가성비가 높은 것부터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될 돈이에요. 근데 한 번에 쓸 수 없잖아요. 중요도를 선정해서 가성비가 높은 것부터 선정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이제 복합적인 기능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LP라든지 UTM 이런 것들, 보안 관제 이런 것들 시급하고 법적 위법성에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인식과 팀워크. 대표자가 지휘하라. 대표자는 저기 컨설팅 수수료 결제 내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잘해봐. 이거는 적절치 않다. 대표자가 리딩하면서 책임지고 ISMS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ISMS의 대표자는 지휘관은 대표자고요. 실무자, IT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는 전투 병력입니다. 그리고 ITO 파트너, 아웃소싱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님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지출 결제 승인을 하시죠. 돈이 그분을 통해서 결정되니까요. 그래야 필요한 투자가 제때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돈도 돈이지만 회사가 대표님의 마인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앞장서서 나가주시면 한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한 그 컨설팅 핵심 비법, 맛집 레시피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운영 환경별 ISMS 대응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SMS 인증 통제 항목들이 최근에 개정이 됐죠. 2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다소 그렇지 못해요. 뭐가 그렇지 못하냐면 다양성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2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2년 사이에 우리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 많이 바뀌었죠. IT 운영 환경이. 기업들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도입하고 앞장서서 갑니다. 법은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는 IT 운영 방식과 모델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다양해졌는데 ISMS 통제 항목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ISMS 심사원 분들이 더 뒤에 있다. 법보다. 본인들이 30년, 25년 동안 하셨던 그 IT 환경에서 조금 더 그 리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얼토당토 없는 결함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 샤프하고 뭔가 이렇게 세련된 결함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IT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권 이런 곳에는 전담 계열사가 따로 있죠. IT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그룹사의 다수의 그룹사가 갖고 있는 다수의 ISMS 인증을 가운데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속칭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보부 담당자가 계열사에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룹 관점에서 IT 계열사의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당연히 두겠죠. 두고 있는데 조금 더 고퀄리티의 양질의 인력들을 많이 배치해서 소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계열사의 다수 인증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저희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 인증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인증을 동시다발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컨설팅에 약간의 조력을 첨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IT 전체 운영 유지 보수를 외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메인 대고객 서비스들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인프라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는 그런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운영 계약을 할 때 ISMS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명문화해서 계약서에 첨부하고 SLA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저항이 없게끔 저희가 ISMS를 원할 때 언제든지 팔로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ISMS 사업들을 시작할 때 그 ITO 업체들을
모시고 다과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명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수탁사 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식을 ITO의 인식을 고치시켜주는, 그래서 저항성을 낮춰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남았죠? 제가 뭐 좀 그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두 가지의 그 형태가 또 있는데요. I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많이 이게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특성상 적용될 수 있는 보안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클라우드 적용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옵션을 추가하는 비용을 고려하는 별도의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심사원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심사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AWS뿐만이 아니라 GCP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뭐 애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요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유형은 워낙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스 형태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보안성에 대한 설정 그 권한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됐어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IT 운영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사에.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들도 당황해요. 그런 경우 되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인증 범위 설정할 때 시스템 운영 범위를 설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스템 우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프라가 다른 고객사들이랑 쉐어해요. 이렇게 복잡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프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심플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게 없다는 얘기죠. 보안 설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들은 임의로 보안 설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내 법규를 잘 준수하려고 애쓰거나 ISMS 인증을 득한 사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엄청 많으신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뭐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한 얘기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양한 운영 환경에 대한 IT 운영 환경에 대한 ISMSP 인증 기준의 탄력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심사원의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효율적인 ISMSP 인증 관리는 제가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에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말 것. 컨설 인증을 프로젝트로 바라보지 말고 운영을 하자. 운영. 매니지먼트 아니겠습니까? ISMS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매니지먼트예요. 프로젝트가 아니고 ISPS가 되어야겠죠. 만약에 프로젝트라면 그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말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현혹돼서 제가 왜 현혹이라는 말을 써놨냐면 이걸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하고 정보보호 관련된 벤더사들의 어프로치를 받을 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도입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서 고려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인 게 뭔지를 따져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팀워크로 협력할 것. CEO를 중심으로 해서 팀워크로 협력하라. 이거는 ISMS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인증이 아닌 위험관리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관리 경영.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ISMS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보보호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위험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저희가 현황 분석하면서 관리적, 기술적, 법리적, 법적 정보보호 요구사항 위에 우리의 현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식별하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면 안전한 정보 보호 환경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ISMS 관심 많이 없으세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면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